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 그건 눈으로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도연, 32. 인천 부평에서 자취한 지는 5년 정도 됐다. 부평역 근처 먹자골목은 솔직히 말해서 익숙한 곳이다. 회사 끝나고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기도 좋고 혼자 간단하게 밥 먹기도 편한 곳.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밤이었다. 야근이 좀 길어져서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하철은 끊기기 직전이었고 배는 애매하게 고팠다. 그래서 그냥 늘 가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골목은 조금 특이하다. 겉에서는 시끌벅적한데 한두 블록만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조명이 어둡고 간판 몇 개는 깜빡거리고 술 취한 사람들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묘하게 소리가 죽는 구간이 있다. 나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었다. 그때였다. 도현아.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바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람 소리만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귓가에 붙어서 말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떨어졌다. 뭐야?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야근하고 나면 가끔 환청 같은 것도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골목 끝쪽에 오래된 국밥집 하나가 있다. 간판은 반쯤 꺼져 있고 유리창은 안쪽에서 김이 서려서 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곳. 나는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이 시간대면 보통 한두 테이블은 있는데 주방 쪽에서 주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국밥 하나 주세요.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다. 그때부터였다. 그 가게 안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따뜻해야 할 실내인데 이상하게 목 뒤가 서늘했다. 문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냄새. 국밥 냄새가 아니라 뭔가 오래된 축축한 냄새. 비 온 다음 날 아무도 안 쓰는 지하실 같은 냄새였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였다.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할머니였다. 등이 완전히 굽은 아주 마른 체형,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줄 알았다. 처음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그 할머니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단 한 번도 숨쉬는 기색도 없이. 나는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게 문제였다. 사람은 이상한 걸 보면 눈을 떼야 하는데 더 보게 된다. 그날에 나는 그걸 몰랐다. 국밥이 나왔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떼고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도 힐끗. 여전히 그대로. 고개 숙인 채. 그대로. 그때였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소리는 아까 골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똑같았다.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듯.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눈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눈동자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검은 부분이 없었다. 하얗게 흐릿하게 번진 눈. 초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데도 초점이 없는 눈이었다. 늦게 다니면 안 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입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계속 뛰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주인이 다시 나왔다. 김 나가요. 조심하세요. 나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다. 아, 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는 척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없었다. 완전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방금 여기. 주인을 쳐다봤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혼자 오셨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다.
손이 계속 떨렸다. 밖에 나오니까 아까보다 더 조용했다. 사람 소리도 거의 없고 골목이 더 길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빠르게 걸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그때여 뒤에서 도현아 다시 들렸다. 이번엔 확실했다. 아까 그 목소리 그리고 바로 뒤였다. 정말 한 발짝 뒤. 나는 멈췄다. 몸이 굳었다. 심장이양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이 막혔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까 할머니가 했던 말. 늦게 다니면 안 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누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기억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집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같이 걸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끝까지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었다.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몇 걸음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발소리였다. 분명히 들렸다. 내 발소리보다 반박자 늦게 탁 탁 탁 탁 탁. 나는 일부러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탁 뒤에서 한 발자국이 더 들렸다. 내가 멈췄는데도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멈췄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걸었다. 탁 탁 탁 탁. 이번엔 확실했다. 누군가가 내 걸음을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빨리 걸었다. 거의 뛰듯이. 그런데도 그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 따라왔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혹시 진짜 사람인가? 아까 그 가게에서 나왔나? 내 이름을 부른 것도 그냥 착각이었나? 나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게 더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골목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쯤 거리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다. 술 취한 사람들,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평소처럼. 그런데 아무도 내 뒤를 보지 않았다. 누군가 바로 내 뒤에 붙어서 걷고 있다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다른 거다. 그 순간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춥지? 귀 바로 뒤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몸이 얼어붙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에 닿았다. 마치 누군가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처럼. 늦게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 목소리. 그 할머니였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그런데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대로 뛰었다. 사람들 사이로, 택시 사이로 신호도 안 보고 그대로 건너면서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똑같이 속도를 맞춰서. 나는 집까지 거의 전력 질주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등 뒤가 너무 신경 쓰였다. 여기까지 들어온 건가?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릴까 고민했다.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거의 뛰어들듯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봐버렸다. 문 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 하얗게 번진 눈, 그리고 입이 웃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까지 손이 계속 떨렸다. 열쇠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고 그제야 조금 살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집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아직도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내가 나갈 때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 국밥집에서 맡았던 냄새, 축축하고 오래된 지하 같은 냄새.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설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끝, 내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할머니였다. 이번엔 확실히 보였다. 등이 굽어 있었고 몸은 거의 반으로 접힌 것처럼 기울어 있었고 머리는 젖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다. 조금 떠 있었다.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왜 따라왔어? 내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한 걸음 움직였다. 발이 닿지 않았는데도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거의 울음처럼 나왔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했다. 너 그리고 문 열었잖아.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딸랑 그 소리. 나는 그 문을 열었다. 그때 할머니가 웃었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입만 벌어진 채 그리고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갔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돌아갔지만 억지로 돌렸다. 밖에서 도연아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 사람 손톱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단단한 걸로 천천히 긁고 있었다. 그 소리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다. 문을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엔 규칙이 없었다. 긁다가 멈췄다가 다시 긁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일정해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리듬을 맞추는 것처럼. 나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문만 보고 있었다. 불도 켜지 못했다. 켜는 순간 뭔가 더 또렷해질 것 같아서 휴대폰을 찾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겨우 전원을 켰다. 새벽 2시 17분. 경찰에 신고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상한 의문이 들었다. 뭐라고 말하지? 문 밖에 발이 떠 있는 할머니가 있고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긁고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나는 그냥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왜 안 열어? 문 바로 앞에서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릴 것 같았다. 아까는 잘만 열더니 그 말, 그 문장, 머릿속이 천천히 이어졌다. 아까는 잘만 열더니 나는 국밥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들어왔다. 내가 열어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올라왔다. 문 밖에서 손이 멈췄다. 완전히.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그때 도연아 바로 내 뒤에서. 나는 그대로 굳었다. 머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봤다. 방 안, 내 바로 뒤.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문 밖에 있어야 할 존재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입이 벌어졌는데 않았다. 할머니는 아까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냄새가 더 진해졌다. 썩은 물 냄새, 오래된 하수구처럼. 숨을 쉬면 그 냄새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열어줬잖아,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같이 있어야지. 나는 뒤로 물러났다. 벽에 닿을 때까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나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갔을 뿐인데.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너 혼자잖아. 할머니가 말했다. 그 말은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혼자 다니고 혼자 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따라온 게 아니었다. 고른 거다. 나를. 나는 갑자기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 집, 시골. 밤에 혼자 화장실 가다가 무서워서 울던 기억. 그때 누군가 나를 부른 적이 있었다. 도연아. 그 목소리. 지금과 똑같았다. 나는 그때 그걸 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불렀잖아. 할머니가 웃었다. 기다렸어. 나는 무너졌다. 이건 오늘 시작된 게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같이 가자. 그녀가 손을 들었다. 천천히. 나를 향해. 그 손은 사람 손이 아니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말라 있었고 피부는 축 늘어져 있었고 손톱은 길고 검게 썩어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돼. 안 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했다. 그때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다. 부르면 대답하지 말고 눈 마주치지 말고 태야 문 열어주지 마라. 나는 이미 3가지를 다 어겼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숨도 최대한 죽였다.
그냥 없는 것처럼. 그 순간 내 앞에서 멈췄다. 손이 거의 닿을 거리에서 나는 느꼈다.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안 보이는 척하네. 속삭였다. 나는 끝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 몇 초였는지 모른다. 몇 분이었을지도.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 때 갑자기 쿵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났다. 현관 쪽에서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방 안에는 나 혼자였다. 문 밖도 조용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몸에 힘이 풀렸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빨랐다. 그날 이후로 그 존재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거의 밤을 새운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사람들 소리도 들렸다. 그제야 조금 현실감이 돌아왔다. 꿈인가?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게 가장 편한 결론이었다. 문을 확인했다. 긁힌 자국은 없었다. 방 안도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냄새도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걸 환각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딱 하나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 내 휴대폰. 새벽 3시 12분에 녹음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저장돼 있었다는 그런 켜둔 기억이 없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그 파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 문을 긁던 그 소리, 그게 아주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다. 나는 바로 껐다. 그걸 듣고 있으면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그 순간 이건 꿈이 아니다.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날 회사에 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문을 잠그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은 아주 사소했다. 물건 위치가 바뀌는 거였다. 분명히 테이블 위에 두었던 컵이 싱크대에 가 있었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처음엔 내가 헷갈린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점점 분명해졌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놓고 잤다. 정확히는 자려고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도연아 다시 들렸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절대 뜨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도망가네. 그 목소리가 바로 내 옆에서 들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침대 위, 내 바로 옆, 이불 위로 무게가 느껴졌다. 누군가 올라와 앉은 것처럼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온몸이 굳었다. 이제 괜찮아. 그 말과 함께 내 머리 위를 손이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반응하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 손은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움직였다. 천천히. 그리고 멈췄다. 내 귀 바로 옆에서. 혼자 아니야, 이제. 그 말이 끝나고 무게가 사라졌다. 나는 그 상태로 해가 뜰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나는 결국 사람을 찾아갔다. 이걸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교 때 친구 민석.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해도 웃어넘기지 않을 사람. 카페에서 만났다. 내 상태를 보자마자 민석이 말했다. 너 며칠째 못 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다. 골목에서 들었던 목소리, 국밥집, 할머니, 집 안까지. 민석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거 좀 위험한데. 나는 웃었다. 지금 장난할 때냐?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문 열어준 적 있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 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어야부터. 그 말이 너무 정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거의 매달리듯 물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일단 내 집에 가자. 그날 밤 우리는 같이 내 집으로 갔다. 나는 솔직히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이걸 같이 겪게 되는 거 아닐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순간 민석이 멈췄다. 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왜? 민석이 천천히 말했다. 냄새 안 나냐? 그 말에 난 알았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됐다. 민석이 문 앞에서 멈춰선 채로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 야, 이거 그냥 기분 탓 아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걸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무서워졌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위안이 아니라 공포였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민석도 따라 들어왔다. 문을 닫고 잠갔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냄새, 확실히 있었다. 어제보다 더 진하게 축축하고 썩은 물 같은 냄새. 민석이 코를 찌푸렸다. 이거 하수구 냄새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 쪽이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봤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섰을 때 민석이 갑자기 팔을 잡았다. 잠깐. 나는 멈췄다. 왜? 민석이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너 이거 어제 긁혔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긁고 있었어. 민석이 손전등을 켰다. 휴대폰 플래시였다. 그리고 문을 비췄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문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수십 개 겹겹이. 마치 손톱이 아니라 뭔가 날카로운 걸로 긁어낸 것처럼 어제는 분명히 없었다. 이거 민석이 말을 멈췄다. 나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자국들. 자세히 보니까 일정한 방향이 아니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도 마치 안에서 긁은 것처럼.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야, 이거.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밖에서 긁은 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끼익 문이 조금 열렸다. 우리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천천히 안에서 밀리는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났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봤냐? 민석이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야, 하지마. 내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불을 켰다. 탁! 형광등이 켜졌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평범한 내 방, 침대, 책상, 옷장 그대로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뭐야? 민석도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방금 분명히 그때였다. 탁 문이 닫혔다. 우리가 서 있는 쪽, 거실 쪽 문이. 완전히.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문 아래 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 형태. 서 있었다. 바로 문 앞에. 안쪽이 아니라 밖에. 우리는 지금 있었다. 그 순간 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방 안에 있는 거 맞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더 진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이네. 문 밖에서 들렸다. 그 목소리. 할머니였다. 좋다. 나는 숨이 막혔다. 민석이 내 팔을 꽉 잡았다. 이거 하나 아니야.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민석이 속삭였다. 방금 안에서도 뭔가 움직였잖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 방 안에 있던 무언가, 그리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그것, 둘은 같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방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 뒤에서 숨을 쉬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뒤에서 들린 숨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끊기는 호흡. 마치 숨 쉬는 방법을 잊은 존재가 억지로 흉내내는 것처럼. 나는 천히 고개를 돌렸다. 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민석도 동시에 돌아봤다. 그리고 우리는 봤다. 침대 위, 이불이 살짝 들려 있었다.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이불 아래에서 사람 형태가 꿈틀거렸다. 야, 저거.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쿵 누군가 문을 세게 쳤다. 열어. 할머니 목소리였다. 안에 있잖아. 나는 거의 울 것 같았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었다. 그리고 둘 다 나를 알고 있었다. 도연아. 문 밖. 도연아. 이불 안. 같은 목소리. 완전히 똑같은 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 복사된 거야. 민석이 중얼거렸다. 뭐 하나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 말은 말이 안 됐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됐다. 이불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굴이 나왔다. 할머니였다. 하지만 문 밖의 그것과는 뭔가 달랐다. 눈이 검었다. 완전히 깊게 파인 것처럼.
그리고 웃고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잡았다. 그게 말했다. 그 순간 문이 칸 열렸다. 밖에 있던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둘이 아니었다. 하나는 침대 위, 하나는 문 앞.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방 안 온도가 더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더 있다는 신호였다. 도망가야 돼.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 아니면 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다. 문 쪽으로. 하지만 그 앞에 서 있었다. 그 할머니가. 그리고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그대로 넘어졌다. 민석이 날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잡았어. 침대 위에 있던 그것이 웃으며 말했다. 손이 내 다리를 잡고 있었다. 차가웠다. 사람의 온도가 아니었다. 나는 발버둥 쳤다. 나! 그때 민석이 소리쳤다. 눈 마주치지 마.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느슨해졌다. 나는 바로 일어나서 민석과 함께 문 쪽으로 뛰었다. 할머니가 막아서고 있었지만 우리는 밀어붙였다. 몸이 닿는 순간 차가운 물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방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았다. 쾅! 그리고 밖에서 또 열 거야?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하다는 걸 느꼈다. 처음 골목에서, 국밥집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건 열었기 때문에 시작됐다. 나는 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절대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문을 바라보며 아침까지 버텼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버틴 것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해가 떠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아침이 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햇빛이 거실 바닥까지 들어왔고 밖에서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방 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한 채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야, 이제 조용한데.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있는 거야. 확신이었다. 느껴졌 문 너머에. 아직도. 문 열어볼까? 민석이 물었다. 나는 바로 대답했다. 절대 안 돼.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띠링. 내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다. 내용은 짧았다. 문 열어줘. 나는 손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민석에게 보여줬다. 민석이 욕을 내뱉었다. 이거 밖이 아니라.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문자가 왔다. 밖 아니야.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울렸다. 이거 읽고 있는 거야. 민석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문 아래 틈에서 검은 게 천천히 나왔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머리카락이었다. 젖은 것처럼 축 늘어진 머리카락이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고 있었다. 야, 이거. 민석이 뒤로 물러났다. 머리카락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이, 마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몸을 밀어넣는 것처럼. 그리고 도연아, 문틈 사이에서 눈이 보였다. 가로로, 비정상적인 각도로. 그 눈은 하얗게 번져 있었다. 열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안 열어. 그 순간 정적이 왔다. 완전히. 머리카락도 멈췄다. 눈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래. 아주 낮은 목소리.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쿵쿵 벽을 치는 소리. 안에서 야, 이거. 민석이 말을 잊지 못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쿵쿵. 그리고 문이 부풀어 올랐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밀고 있었다. 손 모양이 문 표면에 드러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 겹겹이. 이거 나오는 거야. 민석이 속삭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쾅 문이 부서졌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다. 머리카락, 손, 그리고 얼굴들. 수십 개의 얼굴. 전부 그 할머니였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웃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다. 나는 무너졌다.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 이건 버틸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 그때 민석이 나를 끌었다. 밖으로 나가. 우리는 현관으로 뛰었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쾅.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우리는 복도에 서 있었다. 아파트 복도, 현실, 정상적인 공간. 나는 벽에 기대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옆집 문이 천천히 열렸다. 끽.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봤다. 그 집 안에 누군가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그 할머니.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찾았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도망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그건 이미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그 할머니는 옆집 문 안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복도는 분명히 현실이었다. 형광등, 콘크리트 바닥, 벽에 붙은 소화기까지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그런데 그 집 안은 빛이 닿지 않았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안쪽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마치 빛 자체가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찾았네. 그 목소리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민석이 내 옆에서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만 보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딩. 사람이 내렸다. 평범한 아저씨였다. 출근하는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옆집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걸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아저씨는 그 안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안쪽을. 문 열려 있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리쳤다.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그대로 사라졌다.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이 그냥 없어졌다. 나는 무너졌다. 다리가 풀렸다. 이거 사람 먹는 거야. 민석이 말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정확했다. 그건 사람을 끌어들이고 안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없애버린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할머니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손짓했다. 나를 향해서. 너 차례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발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그쪽으로. 야, 도연아. 민석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몸이 끌려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열었잖아. 그 목소리. 들어왔잖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라는 걸. 문, 골목, 국밥집, 내 집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상태였다. 이제 나갈 수 없어. 할머니가 웃었다. 나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문 안으로 어둠 속으로 빛이 점점 멀어졌다. 민석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도현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딘가에 서 있었다. 어두운 공간. 바닥도 벽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 그리고 내 앞에 그 할머니가 있었다. 아니 여러 명, 수십 명 전부 나를 보고 있다. 왔네. 그들이 동시에 만나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내 시야가 이상하게 변했다. 앞이 아니라 밖이 보였다. 복도. 내가 서 있던 곳. 그리고 민석,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해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쪽. 그리고 내가 보는 건 밖. 나는 이제 그 할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때 내 입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말했다. 도현아.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있는 쪽을 봤다. 정확히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가 또 문을 열게 된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문을 열 때마다 나는 그들을 부른다. 늦게 다니면 안 돼. 그리고 기다린다. 또 하나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